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전번에 그 잡병진전의 청간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해 들었고요. 이번에는 청간합에 대한 그 합의 불합, 합의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릴게요. 합의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경우를 보고 있어요. 끼어드는 바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하고 서로 그 위치가 너무 먼 경우, 이 두 경우를 이렇게 합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끼어드는 바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는 주로 그 칠살이 개입됐을 때, 그렇게 극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세력에 의해서 합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합일 경우에 간목의 칠살은 경금이죠. 그리고 기토의 칠살은 을목이죠. 이렇게 을하고 경금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각기합이 이렇게 깨진다. 각기합이 합의 안 된다. 을경합도 마찬가지죠. 을목의 그 칠살은 신금이 되고 또 경금의 칠살은 병화가 되고, 그래서 을경합일 경우에 병과 신이 있으면은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 안 된다. 합의 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병신의 경우에는 인과 정, 병화는 그 임수가 칠살이고 신금은 정화가 칠살이죠. 그 다음에 정임합의 경우는 임수는 무토가 칠살이 되고 정화는 임수가 이렇게 계수가 칠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 무게합의 경우는 각과 기토다. 무토는 그 간목이 칠살이 되는 것이고 또 계수는 기토가 이렇게 칠살이 된다. 이렇게 세력에 제압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칠살이죠. 칠살이 세력이 강하죠. 칠살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합의 불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서로 떨어진 경우, 떨어져 위치가 너무 먼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연간에 있고 기토가 시간에 있을 때 마음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지만 처한 자리가 떨어져 있을 때인데, 이런 경우는 합력이 20에서 30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20에서 30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애매모호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경우는 그 임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 화생토 해가지고 각기합을 이렇게 더 유도를 시켜준 거. 일간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다 그러면 화생토를 하고 있거든요. 목생화 목의 기운을 빼가지고 기토에 이렇게 화생토 해가지고 기토의 그 기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 기토가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합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하여 해로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묘월에 간목일주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양인격이죠. 양인격에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양인의 세력이 강하니까 세력이 강한데도 이렇게 중간이니까 이 병화가 하나를 합치고 하나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해로움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묘가 아니고 인이다. 인월일 때. 묘월일 때는 양인이니까 이 관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월일 때, 걸록일 때 중간이 있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병이 있어서 정관을 하나 합하고 정관을 하나를 남기면은 이 관이 굉장히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여 해로움이 없어지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잘못된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뒤에 거 보면은 묘월의 간목일조 양인격이죠. 양인격에 관살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런데
양인격에서는 살을 이렇게 그 최고의 용신으로 삼기 때문에 이 관을 이렇게 합하고 살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격이 더 이렇게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묘월의 간목이 아니라 이렇게 인월의 간목으로 이렇게 정정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하는데 합으로 놀아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하는데 합으로 놀아지 않는 경우는 일간의 합이죠. 일간의 합은 합으로 놀아지 않아요. 오양간은 양간은 정제를 만나고 오응간은 정관을 만나는데 합을 이루지만 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다만 유정하다. 양간의 합은 보통 정제죠. 양간들을 이렇게 남자들이 양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정제를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은 내 정제는 이제 재성이니까 처를 이렇게 육친으로 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 처와 이렇게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것을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합거가 됐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놀할까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인데 여자 사주에 간목일주인데 기토 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간목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했다. 합을 해 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이 정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 또는 내 돈, 뭐 재물 이런 것들이 비견에 의해서 이렇게 합거를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둘이 이렇게 합거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거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신월에 을목이 또 을목이 하나 투출해 있고 월에 을목이 있고 연에 이제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경금이 연간에 있고 을목이 월간에 있으면서 월간에 을목이 먼저 경금을 이렇게 합함으로 일간에게는 몫이 없다. 이것을 이렇게 합거라 한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라고 했을 때 내 관이거든요. 경금이 내 관이 먼저 을목에 의해서 월간의 을목에 의해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거로 이렇게 논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합거지 그러니까 일간의 합으로는 논하지 않죠. 일간의 합으로는 내 비견이 와가지고 내 남편을 먼저 이렇게 뺏어갔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간주하는데 정일간이 임을 만나면 정은 자신의 남편이므로 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남편과 합하는 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친한 것과 같아서 서로 애정이 깊을 것이다. 그런데 연간에 정화가 임을 이렇게 합을 이루면 일간인 정화는 도리어 합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자매에게 합거당하여 부성이 투출되었음에도 투출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투합하고, 여기도 투합하고, 이제 쟁합에 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합하는데 합으로 놀아지 않는 경우에 이론적 문제점이, 이런 이제 일간의 합은 합으로 논하지 않고 합거가 됐을 때 일간하고 같은 비겁이 와서 내 관이나 재성을 이렇게 합했을 경우에는 그게 합거가 되는데요. 이게 위치가 이렇게 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가 먼저 이렇게 일간이 먼저 임수를 보고 있거든요. 여자 사주라고 하면은 내 관을 보고 있는데 연간에 있는 정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기 보면은 투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합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론이 같이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화가 월간에 있을 때
정화가 월간에 있고 임수가 연간에 있을 때 위에 거가 똑같이 이런 경우에 월간의 정화가 임수를 이렇게 합하니까 이때를 이제 내 비겁이 내 남편을 이렇게 합해 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또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6월의 을목이죠. 그러면은 칠살 여기는 6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칠살이거든요. 칠살이고 여기는 이 정관이에요. 그런데 이 관살이 혼잡된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관살 혼잡이 돼가지고 사주가 조금 이렇게 격이 이렇게 깨졌는데 을목이 이렇게 이 정관을 합해가지고 칠살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합관유살이 됐어요. 합관유살이 될 경우에 살을 제거시켜주는 식상이 이렇게 있거나 인성이 있으면 사주가 성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얘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월의 을목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이루고 있는데 월간에 있는 을목이 내 관을 이렇게 합해 가면은 을목 일간에게는 이렇게 몫이 없다. 이것을 합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투합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화를 월간으로 옮기고 임수를 연간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월간에 있는 비겁이 내 관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정화일간에게는 내 관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합과 투합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합과 투합을 이렇게 또 나눴어요. 어떨 때 정합이고 어떨 때 투합이 되느냐. 정은 경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양간이 음간, 음을 이렇게 이제 하극금을 해가지고 병화가 이 재성을 이렇게 내 재성을 철을 이렇게 삼고 있는데 연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또 신을 내 재성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합이다. 이게 양이 이제 음을 이렇게 서로 합하려고 하는 경우를 정합, 쟁투,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이렇게 순놈은 암놈을 보면은 순놈끼리 이렇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 재성을 이렇게 취하는 경우 도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투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화일간이 임수를 봤어요. 음이 양을 봤거든요. 또 하나 음이 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합. 여자는 질투, 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투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양간이 재성을 이렇게 합할 때는 쟁합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통변의 다른 점으로 이렇게 이걸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의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식간의 합에서 보면은 전번 시간에 식간의 합에 보면은 무릇 합하는 바가 있으면 꺼리는 바도 있어서 기람을 만나도 기람이 되지 않고 또 흉함을 만나도 흉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친으로서 합을 논하면 남자는 재를 철을 간주하고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삼는데 비겁이 와서 각각의 합을 하면 어떻게 처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배합의 성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향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향배라고 하는 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흉신이 합해가지고 길하게 되는 경우를 향이라고 했고요. 또 사기신이 합을 해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를 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향은 같이 간다.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은 같이 향하게 간다.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간다. 그리고 배는 배반할 배 등배자, 배반할 배자 서로 이렇게 등지고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향배로 나눠진다. 요걸 잘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주를 하나 보면 고태우의 그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주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정관하고 정관에서 이 칠살이 이렇게 합을 했거든요.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관살 혼잡이 됐어요. 이런 경우를 합살유간이라고 그랬거든요. 합살유간 하든지 관살이 혼잡될 경우는 합살유간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든지 또 합관유살 관을 이렇게 합해서 살을 살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주가 이렇게 그 짜임새 있게 되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살을 합하고 관을 이렇게 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오화 상관이 상관이 이렇게 관을 치고 있는데 이 자수가 해자가 상관을 이렇게 그걸 해서 관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관인 소통이 되는 거죠. 사주가. 그래서 아주 귀하게 사주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합이 불합이 되는 사례를 이제 마치고요.